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살면 된다.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새로운 신정부도 출범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6월 1일 날 지방선거도 있고, 그리고 이번 주에 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잖아요. 또 한미 정상회담 예. 뭐 이런 이벤트가 있는데 예. 시장에서 가만히 보면 최근에 뭐 정책 관련된 이런 주요 종목들 네네. 그리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다 보니까 예. 관련된 이런 테마주 이런 쪽도 좀 일부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나라의 그 선거 관련된 테마는 단기 이슈고요. 그건 이제 그야말로 그들만의 이유로 좀 가는 것 지방선거 같고요. 관련된? 예, 선거는 뭐 대선도 예. 그렇고 대부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국가의 정책이 바뀌는 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이 바뀌는 그렇지 않고. 구체적으로 뭐 지금 현 시점에서 탈원전에서 친원전 가는 뭐 이런 쪽 그렇죠. 봐야 그런 될까요? 것들이죠. 그런 네. 것들이죠. 지금 오늘 지금 녹화하는 저 오늘 그 풍력하고 태양력 많이 올랐어요. 오늘. 그렇죠. 보셨어요? 오늘 많이 이게 근데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따른 수혜주로서 ESG 관련으로서 올라온다는 시각도 그런 생각도 한편에는 있는데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EU에서 탈 러시아 요거 얘기 나오면서 EU에서 400조 투자한다고 하죠. 400조. 신재생 에너지에. 네. 그 뉴스가 뜨면서 이제 그런 게 움직이는 거죠. 이거는 단기 테마이지만 신재생 에너지로 돈을 쏟아붓고 정책적으로 가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테마가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쪽으로 계속 하나의 트렌드를 타고 정책 그렇습니다. 방향성을 예, 타고 트렌드를 간다. 만들 이렇게.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높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테마하고 구분이 되는 거죠. 네. 테마라는 거는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지만 결국 제자리에 오는 게 대부분 다 테마입니다. 인맥주 네, 정책 테마 대부분 관련해서는 아니 예를 들어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뭐냐면 성장주가 다 때려맞고 성장주가 하락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그 말이 기분 나쁘고 별로 안 좋아요. 그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요. 주식을 성장주로 안 사면 그럼 뭘 삽니까? 네. 그리고 사실 뭐 가치주로 로테이션 자체가 올 초부터 뭐 가파르게 나타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 뭐 성장주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2차 전지는 신고가 가는 모습이 네. 나타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이 아무래도 희소해지다 보니까 네, 네. 오히려 얼마 남지 않은 성장주에 돈이 쏠리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무슨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우리가 성장주라고 묶음을 하는데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면 성장주의 묶음에서요. 주식은 미래의 이익의 성장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다 성장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2차 전지는 성장주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2차 전지는 왜 성장주죠. 또 안 두들겨 맞습니까? 최근에 하락을 했다고 그래도 워낙 가파르게 올라온 게 1분기 실적 시즌 지나고 나서 실적 추정치와 더불어서 오늘 또 대규모 투자 그렇죠. 관련된 수주 공시가 그렇죠.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7조 2천억. 그러니까 성장주에서 이익이 없이 성장만 바라보는 애들은 이제 도태되는 거고 이익을 추정하면서 이익에 따라가면서 가는 성장주는 이제 지금 빠졌다 하더라도 아마도 어쩌면 이 가격을 못 볼 수 있는 가격까지도 내려온 종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비교를 IT 버블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던데 IT 버블에 있었을 때 저는 이제 증권 시고는 그때도 있었지만 그때 뭐 새로운 기술, 한국 정보공학 뭐 이런 멀티플 100배씩 막 움직일 때 얘들은요 실적이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원위치 한 겁니다. 미국의 민주주식들 있죠, 성장주들. 네. 얘네들 기본이 다 마이너스 80%입니다. 지금. 그렇죠. 얘네들은 이익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빵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 있는데 성장주라고 해서 같이 빠진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가 고점 대비해서 70% 넘게 밀렸죠. 또 많이 밀렸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하고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하고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겁니다. 네. 얘네들은 이익이 따라주면서 올라가는 쪽이고 이익이 앞으로 감익이 되는 쪽하고 앞으로 늘어나는 쪽하고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연하게 성장주 내에서도 구분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건 어떨까요?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있는 종목들이 올라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보다 내년 좋아질 거야. 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실적 시즌의 숫자로 확인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대규모 이런 수주 공시가 나오니까 네네. 이런 부분에 따른 장기 성장성이 담보가 됐어. 예. 이러면서 올라가는 게 대표적으로 최근에 2차 전지 쪽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뭐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예. 또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오를 만큼 오른 것 아닌가. 예, 예. 그리고 일단 최근 시점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너무나 비싸다 네네. 하는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네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2차 전지가 그동안에 많이 조정을 보였잖아요. 2차 전지 조정 보인 거는 야 너무 빨리 간 거 아니야? 그랬던 거죠. 한참 달려가다 보니까 야 이거 이익을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너무 좀 과했어. 그러니까 기본이 예. 24년도 그쪽에 대한 실적을 땡겨가지고 지금 밸류에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다가 이제 조정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네. 다시 세게 갈 수 있는 거고 얘네는 이익이
있으니까 네. 이익이 우리가 확연하게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떤 주식이 막 달려왔는데 봤더니 얘는 이익이 없대. 이건 지금 시장이 긴축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구분이 지금 확실히 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어우, 듣고 싶네요. 소재 사면 됩니다. 소재. 소재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소재를 사야 될까요? 뭐 IT 소부장 우리가 얘기했을 때 IT의 반도체, 소부장 얘기하고 디스플레이, 완제품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2차 전지 너무나 예.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다 그냥 그거예요. 소재. 반도체 소재. 음, 소재. 얘네들이 또 2차전 소재하고 맞물리는 또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네, 되게 많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전지 소재, 그러니까 자동차의 소재 업종들은 확실하게 실적이 지금 바탕으로 되어 있고 걔네들은 빠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런 모습 계속 나타나거든요.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반도체가 지금 부품이 없어가지고 장비 발주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네네. 리타임 너무나 길어졌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회전율을 높여서, 그러니까 가동률을 높여서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해서 소재단 자체가 많이 나가고, 네네. 그리고 이런 부분 교체성, 소모성 부품 파츠가 그렇죠. 많이 나가고 예, 예, 예. 그런 쪽이 상대적으로 이번에 좋았던 것 예, 예. 같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코멘트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오히려 신고가 경신하는 괜찮죠. 모습이 예, 나타났었고요. 근데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성케미칼, 뭐 후성이니, 그렇죠. 뭐 대유전자 재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동지세미캠 이런 거 다 소재거든요. 맞아요. 얘네들이 빠졌다 하더라도 그런 거 갖고 계신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걔네는 계속 이익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도대체 얘가 이익이 정말로 그렇게 늘어나는지 난 어떤 건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많은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가지고 차트를 이렇게 봐서 일봉으로는 맞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고점으로부터 지금 30% 빠져서 기분은 안 좋아요. 그런데 봤더니 장기 흐름이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면서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인타수도 그랬고요. 해성 DS도 그랬고 네. 뭐 보면은 뭐 동수엔킹도 그랬고 물론 고점에서 많이 빠졌어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보면은 네. 고점도 지금은 고점도 한 20%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봉을 딱 보면은 저 아래서부터 계속 저점과 고점을 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들이거든요. 네.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걔네는? 실적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걔네는 자신감, 이런 기본적으로 걸까요? 밀렸다 하더라도 시장 때문에 밀리거나 수급으로 밀렸다 하더라도 이후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만 좋아져도 다시 신고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실적을 담보로 하고 있느냐,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이나 외국인들이나 그리고 미스터 마켓이 얼마나 현명한데요. 기본적으로 실적이 담보되어 있지 않거나 미래 실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쪽은요, 이미 주봉상으로 꺾여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을 찾아서 그런 기업들을 갖고 있으면은 마음도 좀 편하고 그런 주식이 만약에 실적이 있기 때문에 좀 물렸다 하더라도 기다리기만 시간의 문제예요. 그건 다시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재 쪽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예, 예. 실적.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